일단 샌드위치 같은 거는 정돈을 한번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도 좀 급해가지고 우리가 좀 진돗개가 약간 돼야 되는 미안하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풀려요? 그래서 일단은 진가방송까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 78페이지에 나온 그 시스템은 제가 일단 오늘은 처리를 못할 것 같고 이거 과제로 천천히 야금야금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좀 처리하고 사실 그래프를 배우고 여기를 풀면 조금 더 괜찮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82쪽에 진도를 좀 나갈게.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 해온 거고 그냥 여기 프린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교재랑 그냥 똑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 정신 똑바로 조금 차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참 이 미적분이라는 게 참 그 개념에 좀 집중해야 되는 과목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문제에 적용될 때는 당연히 함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은 될 건데 기본적인 이 정의나 개념을 흔들린 상태에서 문제 풀이로 들어가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내용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조금 캐치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미적분의 내용 전개는 이게 정의야.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지?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흐름이 가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급한할 때도 발레 같은 게 좀 자주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함정 OX 문제들이 있잖아요. 발레 함수들 몇 개 외웠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 공부에 이제 속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두시는 게 맞고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기본 개념을 생각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챕터 1부터 좀 진행할게. 거기 이제 제목이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증가 감소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고 텍스트 그대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첫 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 얘기할게. 여기서 첫 줄에 함수 fx 여기 밑줄 쳐봐. 첫 줄에 보면 함수 그냥 fx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이 함수는 미분 가능이든 연속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어떤 함수든 일반적인 함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첫 줄에서 함수 fx라고 시작을 하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는 그냥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세팅이 된 이유는 미분 가능성과 또는 미가야 또는 연속성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무관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fx는 가장 일반적인 함수 fx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지 간에. 알겠지? 그래서 이게 그냥 함수에서의 증가 감소의 정의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제 더 큰 x1에 대해서 감소는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반대니까요. 더 큰 x1, 2 그러니까 정형의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걸 비교하게 되냐면 함수값을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값을 비교를 했을 때 x값이 더 큰 놈의 함수값이 더 크면 보통 이걸 보고 증가라고 합니다. 되셨죠? 이게 함수에서 수학에서 말하는 증가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함수일 때는 증가를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당연히 감소는 반대겠죠? 네. 그러니까 더 큰 x2에 대해서 함수값이 반대로 뒤집어지면 감소인 거야. 이해되셨나?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밑줄 쳐봐. 어떤 구간에 속하는 다 이야기해줄게. 어떤 구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점점점 그 뒤쪽에 표현 중에 임의의 두실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 있어요. 어떤 구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그 x1, x2가 속하는 구간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이라는 뜻은 얘랑 반대말이야. 부정관계야. 임의의 또는 모든 얘랑 부정관계에 놓여 있는 게 어떤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일 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여야지 참이고요. 얘는 보일 때 하나라도 존재하면 존재성을 보이면 참입니다. 이해되셨죠? 차이는 그 차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구간이 존재한다는 존재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그 구간이 존재하게 되면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부실수 xy,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2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면 항상 성립하면이야. 그러니까 어떤 x값 두 개를 적더라도 항상 오른쪽 게 더 크면 함수값이 그 상태를 보고 증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그려져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되게 국소적인 개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되게 국소적인 개념입니다. 국소 뜻 알지? 되게 부분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연속함수라는 뜻은 전 구간에서 한 점 연속일 때 연속함수라고 그러죠. 이건 전체적인 개념이죠. 함수 그래프를 바라볼 때 전체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건 국소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선생님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은 어떤 구간에서 증가냐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기에서는 증가고 여기서는 감소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전 구간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그걸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셨나? 정확하게 뉘앙스 이해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함수의 증가감소 정의입니다. 알겠죠? 됐지? 정리 여기까지. 거기 이그샘플도 달아놨으니까 공부하실 때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x제곱인데 당연히 추계방정식 기준으로 x가 0보다 이하, 0 이하인 부분에서는 감소고요. 0 이상인 부분에서는 증가입니다. 지금 이그샘플 보시면. 맞죠? 자, 그 다음에 노트 1번. 요거 잘 이해해야 돼. 요거. 표시해놔. 함수 증가감소. 함수 증가감소 자체는 연속이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예. 알겠죠? 그래서 그림 두 가지 소개해놨는데 이거 두 가지 한번 확인해볼게. 지금 현재 이 함수는 연속 함수가 아니야. 여기서 불연속이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구간을 이렇게 잡아봐. 그럼 어디부터 걸리냐면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부터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딱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 구간 안에서 x값 인위의 x값을 두 개를 잡으면 어떻게 잡더라도 무조건 오른쪽에 함수값과 큽니다. 이거 증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연속, 불연속이라는 관계가 아예 없어요. 두 번째, 거기 이제 감소하는 함수인데 보세요. 이거 무슨 점이죠? 천점.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죠. 네. 그렇지만 구간을 잡으면 어떤 그 구간 안에 속하는 두 점을 잡더라도 오른쪽 게 함수값이 무조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완전 관계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성질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과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증가함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겠지. 넘어가. 천점이에요. 천점. 반을 받아야 돼. 직역을 천점이야. 천점. 점. 반을. 둘 다 미음이에요. 네. 네. 자, 두 번째 2번 제목이 바뀌었어. 첫 번째 거는 제목이 이거야. 함수의 증가함수가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함수 조건이 들어가죠. 그렇지. 미가 함수의 증가함수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제목 따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해할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상황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가하는 상황 이해하실 거고 두 번째는 감소하는 상황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그냥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도함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 도함수는 새로운 함수인데 뭐를 알려주는 함수냐면 그렇죠. 접선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접선 기울기의 양상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감소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부호가 어떻다. 접선 기울기 생각해보세요. 양수. 그렇죠. 부호가 다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 보장된 함수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면 증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감소함수의 양상은 뭐냐면 접선 기울기가 당연히 음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음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프라임의 부호를 따졌을 때 이게 0보다 작다가 보장이 되면 미분 가능 함수는 약간 천점 발생하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하는 함수다 보니까 끊어지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프라임의 부호가 무조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서는 뭐를 체크한다? 프라임의 부호를 체크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예요. 알겠죠? 거기 제가 밑에 설명 달아놨으니까 조금 보시고 거기 주의 보십니다. 주의. 위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면 증가거든. 정확한 논리로는 이거 이면 증가다. 이거 이면 감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감소 함수는 얘다. 이건 성립하지 않아. 알겠지?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례 하나 들어드릴게요. x 세제곱 발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되는 이제 발례인데, 봐봐라. x 세제곱 같은 경우는 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무슨 접선 갖는다고 돼 있지? 여기서 뚫는 접선입니다. 뚫는 접선인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프라임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지금 증가함수거든요? 이해되시죠? 프라임이 0인데 증가야, 양상.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리고 프라임이 0보다 항상 증가한다고 해서 프라임 값이 항상 0보다 큰 건 아니야. 0인 점도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역방향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리 안 하고 오세요. 알겠죠? y는 x 세제곱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반리가 굉장히 많이 다양한 소재로 활용된다. 알겠지?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역방향은 절대 성립하지 않으니까 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하는 그 명제가 한 줄이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제가 이그샘플은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그샘플에 달려있는 것이 이름이 뭐냐면 증감표거든. 거기 이그샘플. 주의 아래쪽에 적혀있는 이그샘플 보면 박스 표 보이시죠? 네. 그게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증감표라고 해요. 함수의 증감표. 함수 fx의 증감표라고 부르는 건데 이 증감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조금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3차 함수를 예로 그냥 들어놨거든요. 거기 10 보시면은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쉬운 걸로 그냥 갖고 왔어.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미분 가능 함수니까 증감을 따질 때 적을 따져요. 이해되시죠? 그럼 미분을 한번 칩니다. 이렇게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지? 네. 근데 얘가 또 2차 함수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이제 이 그래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해되지? 자, 여기 2차 함수인데 프라임 지금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어. 있다. 어디로 볼로? 아래로 그냥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볼록이고 네. 여기 얼마야? 0. 여기 0이고 이. 여기 2지. 네. 자 이해됐어? 네. 자 프라임이야 이거 알겠지? 이거 y는 f의 프라임 x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봐봐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프라임이 0보다 크면 함수가 증가 형태,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함수가 감소 형태지. 추. 잘 봐야 돼. 여기는 프라임이 얼마인 지점이야? 0. 0이지. f 프라임 0이 0이고요. f 프라임 2가 0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3차 함수인데 0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고 2에서도 접선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 그리고 프라임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뭐 파악하려고? 부호 파악하려고. 다시 프라임을 왜 구하죠? 그래프 그릴 때 부호 파악하려고. 그래서 프라임은 부호 파악하려고 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그림 딱 그려놓고 부호 파악을 해보자고. 얘는 양이야, 그치? 네. 여기 음이죠. 얘 양이죠. 그럼 이 3차 함수는 0과 2를 기준으로 0 왼쪽에서는 증가, 0과 2 사이에서는 감소, 그리고 다시 2보다 커질 때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셨나? 그러면 그래프가 개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냐? 여기서는 접선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는 접선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잘 봐. 증가하다가 갑자기 접선 기울기가 0 된다고. 이해되지? 그리고 나서 감소한다고. 그리고 다시 접선 기울기가 0 된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증가한다고. 이해됐지? 자, 3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시 프라임이 양수일 땐 증가야. 오케이? 프라임이 음수일 땐 감소야.
프라임이 양수일 땐 증가야. 알겠지? 밑에다 그린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예요. 이해되셨죠? 대신에 x축을 결정할 수는 없어. 알겠지? 그래프의 느낌만 보는 거예요. 그럼 x축을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려면 이런 녀석들의 함수값을 찾아봐야겠지. 네. f0 이런 거. 이런 것들. f2 이런 것들. 여기 1이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랑 얘의 평균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무슨 점? 변곡이야, 변곡. 자, 변곡의 위치는 축의 방정식과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3차 함수는 무슨 점 대칭? 변곡점 대칭 함수라인. 알겠지? 그럼 잘 봐. 여기가 그럼 축의 방정식이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1이죠. x가 1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다 알 수 있다고. 이해되지?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는 거고. 되셨나?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마3이고 여기가 1이면 되게 그래프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돼. 무슨 대칭? 변곡점 대칭. 여기 얼마겠어? 함수가?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1이고요. 이해됐어? 평균이라고, 평균. 왜냐면 이 점과 이 점도 상대적으로 변곡점 대칭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를 잘 하려면 미분을 잘해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미분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배운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걸로 그냥 그림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줄줄이 표에 작성한 게 증가표야. 그냥 보고 이해하자. 제가 따로 다뤄드리진 않을게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럼 x축은 어디 걸릴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다시 얘랑 얘의 중간에 걸리겠죠. 그럼 그걸 확인하고 x축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지? 그럼 그래프 그린 겁니다. 되셨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런 절편의 값들을 찾으려면 뭘 풀어야 돼요? 함수. 그럼 방정식을 풀어야죠. 방정식. 이해됐지? 괜찮을까? 네. 이 정도로 설명 일단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증간표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이해하면 돼요. 됐지? 거기 1번하고 2번에 설명 달아놨는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러니까 x 그 y축 기준으로 y축에 얘들아 여기 걸린다.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걸려.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여기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떻다?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1번에. 또는 구간 어디서 증가? 2보다 큰 쪽에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는 무슨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명 달아놓은 겁니다. 네. 이해돼? 지금? 근데 이게 끝이거든? 근데 이게 끝이야. 사실 이걸로 다 모든 문제를 푸는 건데 조금 정리할 명제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풀 때 실전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 노트 1번에다가 별표 2개 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지 안 헷갈립니다. 문제 풀 때. 알겠지? 자, 첫 번째.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명제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번에 적혀 있는 이 명제를 외우세요. 개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프라임 x 값이 0보다 크면 뭐가 확정이지? 증가는 확정이야. 이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fx가 증가 함수라는 것은 확실해. 이해되지? 근데 증가라고 해서 뭐는 아니라고 했지? 이게 0보다 큰 것은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성립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될까? 어떤 경우도 생겨? 크거나 같다. 그치. 0도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활용하는 게 이거예요. 증가함수일 때 이거 활용할 수 있다. 알겠지? 보통 조건 중에 이걸 줘. 조건 중에 fx가 증가함수다라는 걸 조건으로 줘. 그럼 문제풀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요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네.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사이사이에 가는 관례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지? 첫 번째, 이거 성립 안 해요. 관례는? 네, 이거야.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관례는? 상수함수야. 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전 구간에서 프라임 값이 얼마입니까? 0이니까 0 이상이죠? 0이니까 0 이상이죠? 프라임 0 이상이지만 증가함수는 아니죠?
상수함수 이렇게 가잖아. 됐지? 이해됐지? 뭐를 만족하지 않지? 증가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아. 이해됐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상수함수 또는 상수함수 구간을 포함 이렇게 해드릴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상수함수의 구간을 포함하는 함수는 다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함수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갑자기 증가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상수함수 구간이 조금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증가하더라도 이 함수는 증가함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증가를 안 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상수함수 구간을 포함하는 함수가 발레가 됩니다. 되셨죠? 요렇게 딱 집어넣어. 알겠지? 명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실전에서는 빨간색을 주로 활용하고요. 각각의 여기 성립하지 않는 발레들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알겠죠? 헷갈리지 않게. 거기 이그샘플 잠깐 볼까? 다음에 함수가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자, 보통 문제풀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다음에 3차 함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뭐일 때? 실수 전체. 그렇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뭐 쓸 수 있다? 그렇지. 프라임이 0 이상이다를 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fx의 10을 갖다가 미분을 한번 하고요. 조금 덥네? 그쵸. 살짝 부럽지. 바빠. 자, 어떻게 했어, 10? 플러스 ax 제곱이고 플러스 5a 마이너스 4x. 5a 마이너스 x. 이거 가장 기초적인 기본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을 하세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a 마이너스 이렇게 가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증가이기 때문에 이게 전 구간에서 어때야 돼? 크가 같다.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볼록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0 이상이라면 x축이 아래에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럼 이거 둘 다 처리하는 방식이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죠. 짝수니까 4분의 D로 가겠죠.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0 이하다. 그러면 4 하나니까 1 이상 A의 범위가 4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지?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쓰는 건 이명제다. 알겠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어? 이 정도. 별로 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다가는 같은 표현을 주는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그 조건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거기 2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은 뭐 역함수 존재 뭐 이러죠. 그러면 거기 시작이 뭐냐면 그 연속인 함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그러니까 연속이 빠지면 뭔가 성립을 안 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역함수 존재성. 이거는 우리가 수학 하반에서 배운 건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필요 충분합니다. 누구랑?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뭐 1대1 함수를 만족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죠. 공치가 같아야 돼.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게 또 같은 말이 뭐냐면, 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증가했던 함수가 계속 1대1 대응이려면 계속 증가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증가. 맞잖아요. x가 두 개에 대해서 같은 y 값을 가리키는 순간 1대1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의역을 어디로 제한하죠? 수평방정식 기준으로 한쪽을 날려요. 네. 그래야지만 무슨 함수가 존재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이해되죠? 그 역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해서 배우신 거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 같은 말이야. 기존에 배웠던 역함수 존재성 1대1 대응,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왜? 가로선 판별했을 때 교점이 계속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1대1 대응이라는 건. 그러려면 함수가 한 번 증가를 했다고 하면 감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거기 중간에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극값이라는 걸 안 배웠어. 근데 같은 말이어서 그냥 끼워 넣는 거야. 이거부터 좀 할게. fx가 뭐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증가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를 뜻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슨 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근데 아직 극값이라는 용어 자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뒤쪽에서 극값을 배우고 다시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오. 그니까요. 극값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말합니다. 요걸 극값이라고 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프라임이 0 되는 지점 있죠? 저런 지점을 극값이라고 하는데 오해하면 안 돼. 프라임이 0 된다고 해서 모두 다 극값을 갖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극값도 정확하게 정의로 갈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넘기세요.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네. 실전에서 활용하는 건 요령제다. 알겠지? 네. 자, 하나 넘기면 극대극소 드디어 나오죠? 오. 자, 극대극소 바꿀게. 주제가 바뀌어. 증가함수에서 뭐로 바뀌었지? 극대극소로 바뀌는 거야. 중요 개념입니다. 자, 극대 또는 극소라고 하는 중요 개념이에요. 괜찮죠? 두 개 합쳐서 부르는 말이 극값이에요. 극대, 극소를 합쳐서.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일단은 오해하지 말자. 여기도 밑줄 칠 거야. 자, 첫 번째 표현. 함수 fx의 밑줄. 여전히 이 극값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랑 연관성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미분. 그렇지. 미분가능과 연속성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념.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노트 1번에서 다룰 거긴 한데요. 일단 정의부터 확인할게요. 거기 보시면 자, fx가 fa 이하이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 그리고 fa를 극대값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다시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은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런 구간이 존재한다면 그 상황을 극대 또는 극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잘 봐. 정의 자체가 이런 거거든. 어떤 구간에서 구간에 속하는 그 x 값에 대해서 모든 x야. 그렇지?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함수 값들이 모든 fx 값들이 어떤 특정 fa 이하이면 주변의 함수 값이 이 녀석보다는 다 아래쪽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이 구간을 보면 보여? 이 네. 구간을 보면 제일 솟아오른 부분 보여? 네. 보통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죠. 저기를 산이라고 치면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를 A 값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뭐야? FA죠. 지금 이거 네가 보고 있는 게 함수 fx야.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면 이 구간을 보게 되면요. 주변의 함수 값들이 다 작아요. FA보다 다 이하 아닙니까? 그죠? 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이런 열린 구간이 하나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오.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극대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리고 이 함수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알겠어? 저 상황을 보고 극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대값 또는 그냥 극대 이렇게 부르기도 해. 됐지? 용어 좀 정확하게 하시고. 자, x는 a에서 극대라고 표현하는 거야. 정확하게 갈게. 자, 이 상황을 보고 부르는 말이 x는 a에서 극대. 어떤 상황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에요? x는 a에서 극대인 상황이에요. 됐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fa 그 값 자체 함수 값을 부르는 말이 극대값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값이 극대값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네. 용어 이제 혼동 안 하시고 잘 써야 돼요. 알겠죠? 자, 요렇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네. 자, 최대 최소랑은 약간 개념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 나이는 이 구간에서 극대야. 일장.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죠. 그렇다고 내가 최대값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 배우셨죠. 구간이 한정되어 있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일 수도 있고 제한된 범위가 아닐 때 최대 최소일 수 있는데, 최대 최소라는 개념 자체는 일단 내가 Z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치만 난 여기서 극대라고. 그렇죠. 뭔 말인지 됐어? 네. 그리고 이 구간으로 제한한다면 최대이기도 해요. 뭔 말인지 됐어? 자, 최대 최소랑 극대 극소는 완전 관련이 없어요. 다른 개념이야. 알겠지? 그리고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개념, 국소적인 개념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극대극소는 무조건 국소적 개념이에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럼 국소적. 그래서 보통 이해할 때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 아, 주변에서 최대, 주변에서 최대. 근처에서 최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여기 구간 잠깐 보시면 근처에서 얘가 최대죠? 보통 얘 극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네 1층.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뭘까? 그렇지. 요 맨 아래쪽에 요 프라임이 0되는 요 부분 있죠? 여기가 극소예요. 여기를 B라고 하면 지금 X는 B에서 극소. 그리고 여기 값을 FB라고 하면 FB 값을 무슨 값이라고 부를까? 극소 값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이거는 극소 값이라고 부릅니다. 상황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의 특징은 가장 꼭대기이기 때문에 가장 꼭대기에서 접선 기울기는 항상 얼마예요? 0이에요, 0. 자, 접선 기울기 생각해. 접선. 자, 증가하다가 이때가 정상이야. 알겠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네. 딱 그때가 극대. 감소하다가 이렇게 되면 극소. 이해되셨죠? 괜찮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는 프라임이 0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 어떤 A 값이 0이 된다고 해서 얘를 항상 극대 또는 극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것도 관례를 알아두셔야 돼. 자, 천천히 설명할게요. 보세요. 자, 거기 주의.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건 아니야. 최대 최소가 아니라 그랬다. 여기 극대, 여기도 극대. 알겠지? 네. 여기 극소, 여기 극소.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최대 최소라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여기가 지금 극소, 극소야. 알겠지? 거기 그림 보시면 그림이 끝에 가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꺾일 거야. 그럼 봐봐. 여긴 극대고 여긴 극소인데 극대보다 극소가 더 클 수도 있어. 그럼 네. 이해되지?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를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는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뭔가 극대가 항상 극소보다 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오해를 하지 마시고. 두 번째, 하나의 함수에서 극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다 극값이 존재하는 포인트들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극대, 여기를 극소라고 부르는 것처럼. 됐지? 그러니까 극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됐죠? 두 가지 좀 이렇게 안고 가고, 그 다음에 노트 1번 봐봐. 자, 미분 가능성하고 연속성하고랑 관련이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놔야 돼. 나중에 가면 이 개념이 흐려지면서, 왜냐면 너네들이 항상 다루는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개념이 흐려지면서 극대극소의 정확한 정의를 까먹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알겠죠? 완전 관련이 없고요. 정의대로 가셔야 돼. 그럼 봐봐. 함수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A거든요. 여기가 위치가. 그럼 잘 봐봐. 함수 값은 여기가 지금 뭐야? FA야. 그럼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이 구간 안에서 극대의 정의를 만족하는 상황이죠. 네. 이 함수값들이 주변의 함수값들이 다 FA보다 작잖아요. 이하잖아요. 이해되셨죠? 현재 함수 fx는 A에서 극대입니다. 알겠죠? 불연속이어도 극대일 수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극소도 가능해. 불연속이어도 극소값도 가능합니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함수값 찍혀 있으니까 여기가 FA거든. 지금 현재.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잘 봐. 구간 이렇게 잡으면 여기 찍혀있는 이 함수값들이 다 FA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극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지? 네. 그래서 극대극소는 일단 불연속과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 첨점도 마찬가지야. 이거 뭐야? 극대야. 너네 학력평가 기억나? 문제 중에? 제가 이런 문제 있었죠. 기니기 고르는 문제였는데 5번 보기에다 뭐 넣어놨지? 여기 A랑 딱 넣어놓고 F'A가 0이야. 이거 넣어놨어. 이게 거짓이잖아. 네. 이해했습니까? 이게 거짓이에요. 미분 안 돼서 프라임이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예요. 기억나지? 근데 극대극소의 개념 자체는 프라임과는 무관해. 그러니까 미분이랑도 무관해요. 보세요. 여기 A 딱 잡으면 여기 함수값 찍혀있는 이 부분이 FA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주변에 구간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안에서 얘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얘 극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첨점이랑 무관합니다. 근데 미분 불가능이어도 가능하다는 거야. 극대극소 개념. 알겠지?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제목이 조금 좀 다르게 들어갔어. 위쪽에 챕터 3번은 함수의 극대 극소 맞고요. 챕터 3번 밑에 챕터 4야. 알겠지? 이것도 잘못 들어갔지? 숫자 바꿔. 챕터 4에 이렇게 써놔. 무슨 함수의 극대 극소? 그렇지. 미분 가능 함수. 지금 흐름 알겠어요? 일반됩니다. 일반적인 함수의 증가함수, 미분 가능 함수의 증가함수 다뤘지? 극대극소 넘어와서 일반적인 함수의 극대극소, 이번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이렇게 다루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목 자체는 거기가 이제 챕터 4번이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이게 제목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겠지. 이해됐지? 제가 설명은 일반적으로 설명했지만 예시는 미분 가능한 함수로 예시를 들었어요. 이해되셨죠? 자, 거기 그림 볼게요. 자, 개념부터 먼저 볼게.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 조건이야.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고, 그 다음에 자,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극값은 뭘 포함하죠? 극대값, 극소값 둘 다를 포함해서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극대값만 부를 때는 극값이라고 안 하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극대값도 극값이라고 부르고 극소값도 극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극값에는 극대값도 다 포함입니다. 알겠죠? 그냥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지? 나는 신동호고 너는 한지우지만 너는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인데 x는 a에서 지금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자. 가지면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까지가 조건. 그러면 결론을 잘 보셔야 돼. 결론은 뭐냐면 프라임의 값이 얼마다? 그렇지. 프라임의 값이 항상 0이다. 방금 확인했어 우리. 네. 이해됐죠? 극값을 여기서 갖기 때문에 얘가 0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도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성립하는 거고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반례는 여전히 y는 x세제곱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 거기 아래쪽 개념으로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돼요. 주의 여기. x세제곱 그래프 같은 경우는 참 반례함수로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미적분 원에서 다뤄지는 명제의 역을 다 반례시키는 대표적인 반례입니다. 알겠죠? 그럼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봐. 여기가 지금 현재 프라임이 0이거든? 네. 근데 우리가 여기를 극대 또는 극소라고 부르지 않아. 그렇죠.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프라임의 값이 0이지만 이해됐나? 여기가 극값을 갖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례가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선생님 뭘 따져야 되죠? 따져야 되는 거는 이걸 따져야 돼. 잘 봐. 지금 얘가 극값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가 증가하다가 또 증가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원래 극값의 상황은 뭔데? 증가하다가 찍고 그렇죠. 바뀌어야 돼요. 양상이 감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잘 봐. 여기를 포인트 잘 기억해. 증가하다가 감소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가 돼야 되는구나. 이해했어? 근데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뭐로 따지기로 했죠? 그 부호. 뭐의 부호? 네. 그렇지. 프라임의 부호.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왼쪽은 프라임의 부호가 어때? 그렇지. 여기는 프라임의 부호가 어때? 오케이. 이걸 따져야 되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따집니다. 극값을 갖는 포인트를 확정 짓고 싶으시면 일단 후를 어떻게 뽑아요?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을 후보로 뽑긴 해요. 근데 그게 이런 점일 수도 있어서 극값이라고 보장이 안 돼. 그러면 두 번째로 뭘 확인하면 되냐면 그 값의 양쪽에서 뭐가 바뀌는 걸 확인해야 돼?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하면 확정인 거예요. 되셨지? 자, 다시 극값 판정은 두 개 따져야 된다. 첫 번째, 프라임이 0 되는 거 먼저 쳐줘. 근데 프라임이 0 된다고 해서 항상 극값을 갖는 건 아니야. 그럼 뭘 따져? 양쪽에서 프라임 부호가 바뀌는지를 따져. 또는 함수의 양상이 증감이 바뀌는지를 따져.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이해예요. 알겠지? 됐습니까? 다시 극값 판정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해서 써줄게. 야, 함수에서 극값 판정은 무조건 두 가지 확인하셔야 돼. 첫 번째, 1번 프라임 A 값이 0 되는지 확인. 그 다음에 x는 A 좌우에서
보통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왼쪽 오른쪽에서 프라임 값의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돼.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 자,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게 무조건 극값 판정 정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위에 것만 하다가는 틀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반려 무조건 존재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 정리 여기까지. 재밌지? 이거 괜찮네요. 여기가 사실 미분에서는 제일 재밌는 데야. 알겠지? 앞에서는 뭐 했어요? 막 극한 연산하고 막 극한 시그마가 막 연산 방법 따로 존재하고 막 짜쳤어.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메인템하고 그래프에 조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산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거에서는 그게 좀 네, 끝까지 존재하지 않지. 자, 아까 했던 거 기억나나? 잘 봐.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필충 뭐였지? 자,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1대1 대응함수가 된다. 필충 뭐였지? 그렇지. 극값이 뭐 한다?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얘가 극값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전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감소하다가 이 멈춰지는 지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다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없다는 거야. 다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랑 같은 필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명제 4개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다. 요거는 자 실전에서는 당연히 기억하고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야. 알겠지? 어떤 표현으로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이걸로 줄 수도 있고 이걸로 줄 수도 있고 이걸로 줄 수도 있어. 또는 이걸로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보통은 문제풀이가 이걸로 흘러갑니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흘러가요. 보통은. 됐죠? 이렇게. 정리됐나? 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거기 다 챕터 3으로 들어가 있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그샘플 잠깐만 볼게 얘들아. 급한 거 없으니까. 자, 오케이. 잘 봐. 함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 얘들아. 잘 봐잉. 이렇게 가서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제 지점을 볼 건데, 자, 첫 번째 여기 따져볼 거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따져볼 거예요. 괜찮죠? 자, 극대극소 따져볼 건데, 첫 번째 여기 뭐야? 미분 연속이랑 관계가 없어, 알겠지? 극소. 자, 여기서 극소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부르는 말이 극소다. 오케이. 자, 여기 뭡니까? 오케이. 이거를 극대값이라고 부르죠. 함수값 자체를.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렇죠. 극소. 여기 뭘까? 앞서요. 아니에요. 오케이? 네. 오케이. 차이 이해했지? 네. 이렇게 가는 거. 넘어갈게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대극소. 뭐 여기에다가 봤네 내가. 잠깐만요. 와. 제목 똑같아 그냥.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자 거기 두 가지 아까 체크했던 거 이거 극값 판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보시면은 말로 할게요. 프라임 a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좌우에서 표현 똑같죠? 좌우에서 뭐가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호가. 근데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차이를 주냐면 극대냐 극소의 차이예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 그렇지, 극대극소 차이인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노트 1번이 약간 이제 그래프의 가장 기초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 바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노트 1번 잠깐만 볼래? 거기 보시면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도함수를 보통 활용할 거야. 도함수 뭐 확인한다? 자, 그래프 그리고 싶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래프 그리고 싶다. 뭐 한다? 뭐에 부호 파악한다? 그렇지. 이거 구해서 부호 파악한다. 오케이? 이거야. 그냥 흐름이. 오케이? 근데 부호를 파악을 하는 건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위에 거는 F'이고 거기에 따른 fx의 모양을 갖다가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첫 번째는 프라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x축입니다. 그러면 뭘 따져? 바로 그냥 부호 따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서 기준으로 여기서는 함수가 양상이 증가야 감소야? 그렇지, 증가.
여기서는 감소. 여기는 프라임이 얼마인지죠. 0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접선결이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했어. 오케이? 자, 두 번째 반대죠. 이거는 됐습니까? 반대. 이게 부호가 반대 양상을 만약에 띄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잖아요. 그럼 그렇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해야 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그다음 세 번째 그림 잠깐 볼래? 이게 진짜 독특한 건데 이거를 이해해야지 3차, 4차 그래프 그냥 그리는 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잘 봐봐. 두 번째 게 조금 독특한 건데 이게 뭐냐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접하죠. 네. 그럼 보세요. 여기 지점에서는 프라임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잠깐은 접선 길이가 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좌우에서 어떠냐면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 극값이 아니야. 그러면 증가하다가 잠깐 프라임 얼마였다가 접선 길이가 잠깐 0이었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갑니다. 증가했다가 잠깐 0이었다가 증가한 거라고. x 세제곱이 들어가다고. 그럼 당연한 거 이해되십니까? 네. 얘 x 세제곱인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죠? 네. 이해되죠? 네. 요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여기서 두 번 미분까지 내려갈 거야 우리는. 알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 네 번째 거 볼래? 이거랑 반대입니다. 이번에 도함수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하니까? x축과 접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던 개념이랑 다 섞여야 되는 거야.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요 형태는 지금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x 마이너스 뭐 여기 알파라고 준다면 네,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놓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걸 적분하면 f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오. 얘를 미분하는 게 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됐지? 자, 네 번째 그림은 지금 이거 반대거든요. 반대인데 도함수 구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잠깐 0인 거고 좌우에서 다 음수야. 그거 계속 감소하는 함수이긴 한데 잠깐 어떤 경우가 생겨? 잠깐 그치 프라임이 잠깐 0인 지점이 생겨. 그럼 얘는 그래프 딱 그려보면 요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잠깐 주춤하고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충분히 이해했죠? 이게 그래프 그리기의 기본입니다. 되셨지? 네. 뭐의 부호를 파악한다? 프라임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했으면 다 한 거예요. 일단 1차적인 건 다 한 거예요. 이거 했으면.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외워서 풀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 유명한 함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차 함수? 3차 함수, 두 번째 4차 함수. 줄면 안 돼. 3차, 4차 유명한 함수들이 있죠. 네. 유명한 함수들은 이 그래프에서 성립했던 그 어떤 성질 같은 것들까지도 다 공부할 거예요. 아까 보셨죠? 뭐의 점대칭, 3차 함수. 전국적. 그렇지, 병부시점 점대칭, 비율 같은 것도 있어. 그런 것도 배우고. 와. 알겠지? 신기하다. 비율.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3, 4차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노트 2는 그 도함수의 불연속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응용심화야. 알겠지? 이 개념 자체는 응용심화인데 개념 배울 때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함수가 불연속이라는 거는 요 도함수 쪽이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연속성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도함수를 구해봤는데 도함수가 만약에 연속성이 깨져. 그러면은 이게 fx 원함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의 결론을 또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잘 봐봐. 거기 뭐라고 써냐면 1번 봐봐.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얼른 와. 집중해. 자, 그 다음에 프라임이 a에서 불연속일 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fx는 연속인데 도함수가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했어? 네. 잘 봐. 그냥 떠오르는 관례가 없어요? 그 여기에 맞는 얘가 없어요? 이거 있지 않아요? 이거? 잘 보십시오. 이 함수는 원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해됐죠? 네. 그럼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 얼마? 1이잖아. 네. 1이잖아. 여기선 정의가 안 됩니다. 프라임은 미분 불가능이니까요. 이해되셨죠? 여기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이잖아. 프라임이 이렇게 불연속이 난다고. 이해됐죠? 그러면 도함수가 불연속이 하는 역할은 원함수에 무슨 점을 준다?
그렇지, 1000점을 준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또 공부해야 돼. 알겠지? 괜찮을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도함수의 불연속점은 원함수의 1000점을 제공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함수가 1000점일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기울기가 틀어지는 거니까. 이해됐어? 네. 기울기가 계속 1이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이다가 갑자기 뺑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갑자기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지? 네. 거예요. 요게 개념 배울 때는 잘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응용 시간에서 가끔 나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잘 공부해놓고 나오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정리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번에서 얘기한 거는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끌고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F'X가 A에서 불연속일 때, 그러니까 불연속인 거죠. 프라임 자체가 불연속일 때, 일반적인 상황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FA가 정의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되거나, 알겠지? 또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어? generally. 아니 그러니까 어쩔 때가 일반적인 거예요. 평소. 절대값 X는 일반적인 거예요. 네가 밥 먹어. 좋은 일이었죠. 아니 그런 위에 거에 이 관례를 들어주는 게 특수한 케이스고요. 알겠죠? 아. 네. 위에 게 조금 특수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는 원함수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이해됐죠, 여기까지? 네.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선생님, 네. 이거 핀트. 갖고 가. 잘 놀다 왔어? 아니, 놀던 거. 이거 놀던. 아 애들이 다 길게 알아서 그러는구나. 괜찮습니까? 네. 야, 일단 그 배웠던 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일단 1절 끝났거든요. 1절 끝났어요. 배운 거좀 정리해볼게요. 자, 뭐 배웠지? 크게 가자. 첫 번째, 증가함수 배웠습니다. 두 번째, 그렇죠. 국대 또는 국소 용어 배웠습니다. 됐죠? 얘는 굉장히 국수적인 개념이라고 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서는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건데, 그래프 그릴 때 보통 뭐로 그린다? 재료. 그렇지. F'X에 그렇지. 구호로 일단 그래프를 무조건 그린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각각에 속하는 이제 어떤 관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념의 흐름 자체가요. 일반적인 fx,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든 불연속이든 관계없어. 그때의 증감 정의. 그 다음에 네가 함수 fx의 뭐? 증감 정의. 됐지? 그 다음 넘어왔어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죠? 극대극소라는 개념 자체도 뭐랑 관련이 없다. 그렇지. 미분 가능이랑 연관이 없어요. 연속성이랑도요. 일반적인 fx에 대해서 극대극소를 논하고 있고요. 이해되셨죠? 책에는 이게 없어. 책에는.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책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에 뭐가 있다? 극대 극소가 있다. 여기까지 됐지? 내용 정리. 그 다음에 부호 따져가지고 그래프 그린다는 거는 조금 이제 해보면 되고. 자, 일반적인 fx의 정의는 어떻게 확인하죠?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x1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x라는 건 모든 정역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죠? x1보다 x2가 더 큰데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에 정의역이 더 큰 놈의 뭐가 함수값이 더 크면 증가. 네. 이게 부호가 반대로 가면 감소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가 미분 가능이든 불연속이든 관련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증감 어떻게 따진다? 외워야 되는 그게 흐름이 있었죠? 첫 번째 시작이 이거였죠?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뭐가 확정? fx가 그렇죠. 증가가 확정입니다. 역은 성립 안 해요. 관례 x세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증가가 확정되면 뭐가 확정이죠? f'x가 이게 안 된다고. 이건 안 되지만 이건 된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건 뭐다? 요 명제다. 뒤쪽 명제.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요거 관련 뭐였죠? 무슨 구간을 포함? 함수 구간을 포함하는 함수는 다 발리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극대국소 얘기도 해볼게요. 극대국소. 당연히 미분 가능 이런 거랑 관련이 없어요. 네. 똑같아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정역 x에 대해서 fx 값들, 함수 값들을 구해봤더니 특정 함수 값보다 더 이하였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어떤 구간이라는 건 주변에서 얘가 최대를 담당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극대라고 부르죠. 반대면 극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개념조차도 미분 가능과는 연관이 아예 없다. 알겠지? 그래서 정의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극대극소를 따지는 건 두 가지 따져. 자, 첫 번째 후보 찾을 때 프라임 값이 얼마인 지점을 찾아요. 그렇죠. 0인 지점을 찾아요. 근데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다 극값을 갖는 건 아니야. 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쫄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반례가 되는 거고. 그럼 뭘 확인해야 돼? 그렇지. x분의 좌우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부호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한 판이거든요. 됐죠? 배운 거 이거 다예요. 문제로 갈게요. 교재로 와봐. 아우.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는 교재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오른쪽에 그 507번 문제 볼게요. 자, 묻는 질문에 답해줘. x가 몇일 때 그때? x가 0일 때 그때. 그럼 그때 값은 얼마? 2. 오케이. x가 몇일 때 극소? 2. 그러면 극소 값은 얼마? -2.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 아래 문제로 갈게요. 자, 극대 값을 갖는 x 값 구해볼게요. a, 끝. 극소는 어디? B, C는 극값이 아니죠? 오케이. 자, 509번 문제 봐. 미분 가능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값 8일 같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F 프라임이요. 그렇죠. 이렇게. F1은 8이고요. 네. F 프라임 1은 0이겠죠. 정답은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괜찮지? 우와, 괜찮은데? 꿀빠는 느낌이야. 무슨 말이에요? 찢었어. 자, 그 510번도 봐봐. 함수 두 개 주는데요. fx랑 gx 주거든요. 근데 다 2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일단 뭘 체크해? 극값을 가지면 뭐가 성립? F 이건 참이 명제라고.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뭐가 성립하는 거죠? F 프라임의 2가 얼마? 0. G 프라임의 2가 얼마? 0.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 됐지?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거기 넘어가시면 개념에도 자,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들 안에 다 있고 자, 최대 최소 활용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나중에 자, 오른쪽 가볼게. 오른쪽에 문제 중에 5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증감표를 이용하라고는 돼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증감표를 실전에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교과서에는 증감표 작성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긴 알아야 돼요.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 풀 때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자, 거기 511번 문제 볼게. 극값을 구하세요라는 말은 극값 안에는 뭐랑 뭐가 다 포함되니까. 극대값하고 그렇지 극소값 다 포함되니까 극대값, 극소값 다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뭐부터 확인합니까? 그렇죠. 프라임이 0 되는 지점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네. 네. 3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풀마일. 맞아? 네.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함수가 봐봐. 3차 함수가 최고 차항이 얼마야? 네. 양수지 양수. 양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히 뻗어. 네.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네. 이해됐지? 네. 그럼 여기가 마1,
여기가 1이야. 이해됐어? 네. 그럼 1 대입하면 함수값 나오고 여기 함수값 나오겠죠. 네. 1은 얼마야? 마2 마이. 마이너스 1은 얼마야? 3, 2. 4. 그치? 아, 왜냐면 대박이에요. 마일 아니에요? 아니, 몇 번이에요? 511번. 아. 아니, 밑에서 보고 있습니다. 시험이랑. 변곡점 얼마? 여기 영이야, 영. 네. 이렇게 가겠네요. 함수 그래서. 0,5요. 이해됐어? 네. 변곡점이 딱 원점이겠네? 오, 예쁘다. 이렇게 가겠네? 네. 맞아? 이 특수한 함수도 나중에 공부합니다. 우리. 잠깐 구분해볼까? 네. 여기 얼마일까? 양이야. 뭘 풀어야 되죠? 얘가 야. 0 되는 거 풀어야 되죠. 예. 오케이. 요게 중요한 함수네. 자, 봐봐. 그러면 x가 0 또는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루트 3. 루트 3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지. 네. 이게 변곡점이 원점이니까 원점 배치 함수죠. 네. 네. 자, 여기 극값을 갖는 포인트가 얼마지? 1. 그래서 1대 루트 3 보통 외워요. 오. 아, 원래 저래요? 아, 네, 다른 항상. 사람이. 왜냐면 이거의 평행이동이니까. 1대. 그렇지. 아, 1대 루트 3 보통 외웁니다. 자, x축과 만나는 포인트랑 극값을 갖는 이 x값 그리고 어느 점에서 변곡점으로부터 비율 몇 대면 1대 루트 3 이렇게 외워. 어려워, 알겠지? 외워야 될 것들도 많고요, 알겠지? 나중에 차근차근 할게요. 됐지?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512번도 확인 같이 합시다.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 플러스 6이지. 맞아? 네. 그러면 일단은 극값을 갖는 포인트는 일단 얘가 0 되는 지점을 후보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1 마이. 그렇죠. x가 1. 1하고 마이 이렇게 가죠. 그럼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야, 음수야? 원함수의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도함수도 음수입니다. 알겠죠? 그럼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반대로. 왜냐면 x가 무한히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럼 여기가 얼마? 아, 1. 여기가 얼마?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여기 함수값 나오고 대입하면 여기 함수값 나오고. 이해됐죠? 그리고 당연히 변곡점 여기 0일 때 되셨죠? 그럼 네. 원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이런 느낌. 네. 이거 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x축 확정 아니에요. 알겠죠? 1면 얼마야? 극대가? 5. 5. 여기는 마이너스 5 나오겠지? 확정이네. 되셨어? 네. 여기 왜 마이너스 5 바로 나왔어? 대충 마이너스 진짜 잘 잘못 보였나요? 마이너스 30. 마삼 나오지? 봐봐. 되셨죠? 네. 그럼 여기가 평균 값인가 1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지? 네. 여기보다 살짝 아래에 x축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됐어?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x축과 만나는 좌표를 찾으시려면 뭘 풀어요? fx가 0 되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이해됐지? 이렇게 합니다. 네. 별거 없죠? 네. 이런 느낌. 515번 봐봐. 이것도 증가표 따로 안 그릴게요. 4차 함수죠? 네. 미분하면 몇 차 함수야? 3차.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4차 함수가 3차 함수보다 어렵냐면요. 개형의 종류가 더 많아서예요. 근데 더 많은 이유가 뭐냐면 2차 함수, 그러니까 도함수로부터 원함수를 추론하는 과정이잖아. 네. 근데 2차에서 3차를 추론하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왜냐면 2차 개형이 2개밖에 없기 때문이야. 아볼 아니면 위볼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아볼이냐 위볼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형은 자 3차 함수 개형은 3가지밖에 없어. 네. 이렇게 가거나 최고차 양수, 네. 이렇게 가거나 최고차 음수 또는 이렇게 가거나. 어? 됐지? 아. 요 종류밖에 없다고. 이해됐지? 네. 이걸로부터 다시 4차가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지? 더 종류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프 개형 이런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차보다는 4차 함수가 더 어렵습니다. 개형이. 네. 근데 지금은 메인 테마가 3차야. 어렵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3차 함수로 줘요. 4차 잘 안 나와. 근데 언제 유행이 이렇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해되셨죠? 이미 너무 많이 물고 먹었어요. 3차는. 됐지? 그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개형 그리는 문제 517, 518, 519번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그릴지는 감 오시죠? 그려보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했어.
이게 진짜 어려워지면은 그 4점짜리 막 30번 문제 막 이런 것들은 개형 추론한 다음에 보통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추론해. 아, 어떻게 생긴 함수지? 그래서 그 조건들을 싹 읽고 아, 이거 되나? 이거 되나? 보통 여러 개가 다 돼요.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 조건에 따르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개형이구나. 그 다음에 이거 따져봤더니 무슨? 이거 따져봤더니 무슨? 아, 그래서 이 개형이 확정이구나. 그럼 이 개형이 확정되는 순간 뭘 반드시 찾아야 되냐면 반드시 식을 구하게 돼 있어. 요즘 4점짜리의 트렌드가 이런 흐름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건 왜 어렵냐면 이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조건을 주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생소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조건을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 끼워 맞추는 게 어려워. 그게 어려운 겁니다. 됐죠? 이런 흐름으로 자, 진행한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시고 일단 넘기시면 유형 볼게요. 자,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을 구하면 되지? 그렇죠. 0 이상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결국엔 3차를 미분하면 이게 몇 차이기 때문에 몇 차 분수를 푸는 거야. 차. 그렇지, 그게 다인 거야. So easy, 맞아? So easy. 왜 웃으세요? 두 번째,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그럼 뭘 처리해? 증가이면 뭐다? 프라임이 0 이상. 오케이. 됐죠? 이상. 그럼 프라임 하면 뭐기 때문에? 몇 차 함수기 때문에? 2차가 항상 0 이상. 오케이. 항상 분식 항상 성립 조건. 이런 느낌. 맞아? 얼마나 그 고일 수학이 중요해요. 맞아요? 2차 분식 항상 성립 조건 처음 배울 때 진짜 어려웠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그 대수 과정에서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죠? 미분 쪽 와서는 완전 그냥 밥 먹듯이 쓰죠, 지금. 일단 너무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물 마시는 넘어가서 힘드네. 자, 유형 3번 잠깐 볼게. 쓰리. 뭐야? 들어와. 뭐야? 왜 이렇게 쫓아? 내가 이거 받아. 가영이 안 와. 자, 걔 안 와. 나 방금 왔어. 자, 유형 3번 보겠습니다. 집중해. 네. 자, 증가 구간이 1부터 2까지야. 네. 맞아? 네. 실수 A 최소값 찾는 거야. 일단 미분을 하시죠. 그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요? 미분을 해요. 네, 미분을 해요. 0 이상. 미분을 하면 몇 차 함수? 2차. 2차 함수죠. 아. 2에서 증가한다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x 범위가 1부터 2까지일 때 증가이니까 프라임이 어때? 이걸 풀어야 돼. 이 범위 안에서 얘를 풀어야 돼. 이해됐어? 근데 이제 미지수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A. 1차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도함수를 쳐도 미지수가 살아남는다고. 맞아요. 얼마야? 마이너스 3x 제곱 2x 플러스 A. 이거죠. 네. 2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와우. 그럼 그래도 개형으로 가는 거죠. 자, 뭐 어떤 방정식 확정이니까 추계 방정식 확정이에요. 네. 두 분의 3분의 2니까 일어나면 3분의 2 축방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되고 위볼 앞으로 위볼. 위볼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축방이야. 됐어 네. 여기까지? 네. x 범위가 어디로 확정되죠? 1이니까 대충 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네. 예. 3분의 1. 미안해. 대충 1 여기 바빠서 그래. 1 여기 있고 네. 2 어디 있어? 옆에. 이러면 안 돼. 알겠어? 네. 이렇게 있으니까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 여기까지. 확정인 거죠. Yes. 근데 이게 포함이 안 되니까요. 빵꾸를 뚫어주는 게 맞아. 빵. 알겠지? 그러면 어떤 거나 막 요거에 관심 있는 거야. 알겠지? 밑에. 이게 어디 있어야 돼? X축. 그렇지. X축 이상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X축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뭐여도 될까? 이해요. 그렇지. 이렇게 스쳐도 관계없는 거죠. 네. 이해됩니까? 네. 요걸 풀어주면 돼. 그럼 뭘 풀어줘? 여기서의 함수값이 여기 이상이다를 처리하면 되겠죠. 와우. 괜찮지? 네. 다 고일 수학입니다. 지금 결국 마지막에 답 내는 구간이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자, 유형 4번 쪽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일단 오늘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와.
자, 유형 5번, 유형 4번. 야, 이거 쉽다. 자, 1번부터 같이 읽어본다. 자, f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에서 감소한다. 네. 참. 2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증가한다. 뭐야, 이거? 실험검사지, 실험검사. 맞아. 안 되는 거 찾아, 몇 번? 1, 2, 5번이죠. 1하고 2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볼 수 없지. 그쵸. 왜 어떤 구간이 있으니까? 이게 딱 증가하는 구간이 무조건 있잖아. 그치? 증가하는 구간이 포함되니까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오케이. 정답 5번인 것 같아요. 네? 오른쪽. 옳은 건데. 뭐야, 정답 틀렸어. 잘못 들어봤어. 뭐야? 1번 정답. 그쵸. 뭐야, 2번도 정답이야. 오. 아, 문제를 바꿔. 옳지 않은 것은. 아, 짜친다, 씨. 쌩인데. 얘는 Y 프라임. 이거 18번 동물이잖아요. 아, 쌤 문제 제대로 읽으래요. 어? 미안해. 역시 쌤. 와, 쌤 차이. 쌤과 쌤의 차이가 쌤이었어. 쌤 차이. 와. 쌤 차이였어. 도학생이가 너무 좋다. 자, 보안문의 모파. 오빠. 이렇게 가야 돼요. 얘들아, 우리 아무것도 못 본 거야. 함수가. 저 영상. 자, 조용히 해. 개형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겁니다. 와. 근데 나중에 이제 의문을 조금 가는 애들이 조금 이제 생각하다가 이걸 물어봐. 선생님 뒤에 그러면 증가인 건 알겠고 감소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만큼 증가했다가 얼마만큼 감소하는 건가요? 이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알 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중요하지 않잖아요. 안 중요해요. 전 중요하다 생각했어. 별로 늘어나는 거안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적분을 내게 되면요, 이 높낮이의 차이는 결국 뭐가 높고 낮음을 차이를 주냐면 이 넓이의 차이가 그 높낮이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정의역의 길이가 길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의역의 길이가 짧으면 많이 올라갈 게 짧아진다고 생각하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자, 알겠지? 나중에 적분 단원에서의 마지막에 그 미분과 적분이 합쳐지는 미적분의 꽃이 바로 여기입니다. 언제 포인트 높인 거야? 여기랑 여기의 함수값 차이가 여기 넓이야. 이렇게 해서 합쳐지는 거야, 미분 적분. 알겠지? 네. 쌤 대단합니다. 정답 5번이죠. 쌤도 쌤과 쌤. 넘어갈게요. 자, 함수 극대수 유형 5번으로 갈게. 야, 극대값 극소값 차를 구하세요. 나중에 이런 거는 적분으로 구한다. 방금 다시 극값 극대 극소의 차이를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세요. 같은 말이야. 나중에 가면. 알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구해? 극대 극값을 갖는 포인트를 먼저 찾고 네. 집어넣어서 구하고 집어넣어서 구해서 빼는 거야. 알겠지? Yes. 이걸 먼저 달달달달 해야 돼. 알겠지? 나중에 가서 이게 적분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니야. 요즘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극대 극소 차이가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과거에는 많이 기출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미 내신에서는 자주 나와요. 알겠죠? 어느 정도. 뭐 설명할 거 없어요. 여기 다 계산하는 계산 파트고 유형 6번으로 좀 넘어가 보자. 1에서 극대값 6을 가질 때 두 가지 사실을 알았지. 첫 번째 뭘까? 자, x는 1에서 극대값이 얼마야? 6이면 두 가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f1은 얼마? 6. f 프라임 1은 얼마? 그렇지. 이거 두 가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앞에서 배웠던 거랑 약간 생각나는 게 없나? 그 약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지? 극한값 이제 구할 때 맞아요? 기억나실 건데 극한값을 말고. 벌레들 이제 어떻게 한다? 이탈리아 맞나 우리는. 오케이. 프린트 이제 복습하실 때 한번 확인 같이 해봐. 알겠지? 네. 거기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 벌레였다. 자, 유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식은 원함수 알고 있고 미분하면 도함수까지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A, B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됐죠? 넘어가볼까? 이게 다 풀어보면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어서요. 아직 그 3, 4, 4차 함수는 오늘 일단 안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유형 7번 볼게요. 극대극소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 3차 함수의
극대가 되는 점을 A, 극소가 되는 점을 A. 야, 3차함수 그래프일 때 느낌 알지? 이렇게 되고 변곡점 대칭입니다. 이해되시죠? 요 지점, 극대가 되는 지점, 여기가 A. 그 다음에 극소가 되는 지점, B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네. 최고창이 양준이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요 점하고 요 점, 맞죠? 요 점이 A고 요 점이 B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조금 이상하게 적었는데 이거를 1대2로 내분하는 지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와우. 별거 아니죠? 네. 그러면 일단 이게 몇 대 몇이니까? 1대1인데 원하는 건 1대2니까 몇 등분이야? 3등분이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뭐 내분점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닮음 이용도 되고. 이해되셨죠? 보통 닮음 써요. 이해되셨죠? 왜냐면은 요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네. 넣어서 함수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이 매우 쉬운 직각삼각형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몇 등분이니까? 사람. 3등분이니까 1대1대1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분 할 때 공식보다는 도형적으로 가는 게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따로 안 풀게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 유형 몇 번까지 가야 말하겠어요. 돼요? 많이 할 수 있네.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술. 지난번 수도 아. 몰라. 네? 지난 모습 됐어. 유형 8번. 자, 다음 중 옳은 걸 갖다가 고르세요. 뭐 여러 가지 도움 돼요. 그냥 느낌만 얘기해. 좀 들어가, 좀 봐. 알겠지? 잘 봐. 풀기 없나? 없는데. 없을 리가 없는데. 그냥 할게. 봐봐. 그 몇 차 함수야? 근데 3차 함수 줄 때 앞에 개수 줬죠? 그러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됐지. 요 개수들을 각각 차수마다 이 개수 보는 관점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얘는 설명 안 한다. 먼 절편. 먼 절편. y절편 위치 확인하면 돼요.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얘는 문제 없죠? 네. 그럼 2분 한번 치세요.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C의 부호는 도함수에서 도함수의 y절편이거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시죠. 네. 맞아요? 요 그래프가 지금 fx 맞습니까? 그럼 봐봐. 도함수는 여기 무슨 뭐 네. 여기 뭐 내려가지고 보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지고 x축 찍 넣은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죠? 지금 여기서 아까는 여기서 일로 갔었지. 반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네. 풀 맞죠? 이해되시죠? 네. 요 부분이 극값을 가는 포인트. 이해됐지? 요럴 거란 말이에요.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y축이 지금 어디 걸려 있어? 여기 이렇게 걸려 있지. 잘 이해해야 돼. 봐봐. 얘는 도함수의 무슨 절편이야? Y절편. y절편이지. 영어는 도함수의 y절편이 무슨 수야? 양수야. 근데 봐봐. 여기가 정확한 의미는 이 C값은 F'의 0값이에요. 이해됐어? 네. 그럼 이거 다시 기하적으로 읽어봐. 어디에서의 접선기울기? 0에서의 접선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원함수에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y절편일 때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서 이 원함수 봐봐. 접선기울기가 양수지. 네. 그래서 C가 양수야. 네. 됐어? 네. 다시 접선기울기가 0에서 0인 지점 y축에서 네. 접선기울기가 양수지. 그래서 C가 양수야. 이해됩니까? 바로 그렇게 네. 받아들이면 돼. 됐지? 아니 받아들이는 아니죠.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 위치가 F'의 0 맞아요? 네. 얘가 뭐야 지금? C예요. 네. C가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그치? 양수구나. 자, 그래서 이 C 쪽의 부호의 의미를 어떻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냐면 어디에서의 접기? 접선기울기.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와, 아니 됐어? 별거 없었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B, A, B 추론도 가능하긴 한데 얘는 개형이야. 개요. 알겠지? A의 부호를 판단하는 건 그냥 개형 보면 돼. 이게 이렇게 되냐? 이게 반대로 가서 이렇게 되냐? 요거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A는 얘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럼 B를 보면 이 B는 어떻게 추론할까? 사실 미분을 한 번 더 해. 알겠지? 그치? 축으로 판단하는 건데 미분을 한 번 더 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거는 이 미분을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차 함수가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를 좀 기준으로 맞아? 네. 무슨 점이지? 변곡점이야. 네. 그럼 변곡점에서 이 도함수를 그려보시면 A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얘도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도함수가 이런 요 지점 기준으로 여기가 일단 0이고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해돼? 네. 이렇게 그려지면 결국에는 얘가 뜻하는 건 뭐겠어요? 다시 Y절편. 이 직선의 y절편이죠. 아, 근데 여기가 x축이라고, 그지? 음수지. 네. 이거 왜 음수일까? 어디에서의 접선 길이? 무슨 점? 변곡점. 그렇지. 변곡점에서의 접선 길이가 양수냐 음수냐 요 차이인 거야. 와우.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변곡점까지 내려가면 좀 어렵지. 그럼 도함수에서 해석해 보면 되잖아. 추계방 정식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B 자체는 단독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A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A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도함수 2차 함수의 축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 거지. 보통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A, B 부호가 다릅니다. Y축 기준으로 축의 방정식이 왼쪽에 있으면 A, B 부호가 네, 같습니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네. 그걸로 판단해도 충분하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거는 외우지 않는다. 알겠지? 그때 가서 축 확인하는 거야. 위치. 알겠죠? 이렇게. 특별히 의미 부여할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최고차가 하는 결정은 모양 결정. 알겠지? 두 번째, 상수항이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y절편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했죠? 1차의 개수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는 0에서의 접선 길이가 양수냐 음수냐 요거 보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가볼까? 맞는 게 뭐야? 몇 번이야? 자, D는 일단 음수일 거고요. 그죠? 네. 자, D는 0보다 작을 거고 접선 길이는 양수니까 C는 0보다 클 거고 그 다음에 A로 넘어가는 거야. A는 0보다 클 거고요. 네. 변곡점의 위치 자체가 Y축 기준 오른쪽이니까 다른 말 2차 함수, 도함수의 추계방 정식이 Y축보다 오른쪽이 있으니까 다른 말이야. 이게. 알겠지? 그러니까 A, B 부호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B는 0보다 작겠죠. 이렇게 그냥 바로 판단하는 5번이. 되셨죠? 네. 정답은 5번이래요. 이렇게. 이해됐나? 네. 오케이. 자, 도함수의 축방의 위치가 변곡점 위치입니다. 알겠죠? 그럼 굳이 두 번 미분까지 안 들어가도 되겠지? 네. 추계방 정식의 위치가 변곡점의 위치. 그렇지. 재밌지 않아? 괜찮아요. 추리소설 보는 거. 유형 9번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와.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와. 자, 거기 유형 9번 보시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다. 그럼 우리는 도함수를 역추적해서 원함수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극소값 주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럼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극소값으로. 자, 함수 그래프가 지금 마일 2. 뺀 건 필요가 없고 x축과 만나는 위치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프라임이니까요. 증가함수 증가겠죠? 네. 그러면 이걸로 기준 딱 내리고 이걸로 이렇게 내리고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3차 함수를. 이해됐지? 네. 별거 아니야. 그러면 극소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 확정인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fx의 극대값 구하세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되셨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식을 찾아야 되잖아. 네. 맞지? 그러면 이게 fx 식이 지금 보시면은 미지수가 3개 달려있고 a, b, c 최고차 기수 얼마예요? 2요. 2죠. 그럼 프라임의 식을 먼저 둘 수 있는데 미분을 먼저 하는 거야.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거 맞아? 네. 근데 이게 이거잖아. 네. 엄청 쉽지 않습니까? 오. 인수 두 개 바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6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생각해보면 괜찮다 이거야. 이해됐죠? 끝입니다. 근데 이제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문제는 도함수로부터 일단 a, b 값을 먼저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는 이걸 풀면 나오겠죠.
그럼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보게. 그지? 계산하시면 이거 마삼 계산 생략할게요. 마삼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12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남았어요? 미지수. C값 남았으면 이건 극대값, 극소값으로 푸는 거야. 하나 남았으니까 X에다 몇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를 풀면 뭘 구할 수 있다? 원함수의 C값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fx가 결정된 거죠? 네. 그러면 다시 f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마이. 그렇지, 마이를 집어넣고 계산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렇지. 별거 아니죠? 일단 느낌은 딱 이렇습니다. 그렇죠? 끝.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